당시 제주도에 주둔한 미군 부대 원조는 보육원 고아들에게 부모 같은 역할을 해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영아들이 많았던 보육원 형편상 우유나 아기용품이 많이 필요했는데 미군 부대의 지원이 컸다. 그 보육원과 미군 부대가 지금도 내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개인적으로 우리 우방나라에게 늘 고마움을 느낀다. 그렇다고 해도 모든 영아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던 것은 아니었다. 의료시설 역시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환경에서 아기들은 얼마 못 살고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 버려진 아기는 어느덧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 해 두 해 키도 크고 몸무게도 조금씩 늘어났으나 늘 적은 양으로 끼니를 때우다 보니 영양 상태가 좋을 리 없었고, 먹지 못하는 괴로움만큼 커져가는 허한 가슴을 채워줄 사랑에 늘 목이 말랐다.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의 빈곤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정서는 늘 불안하고 마음엔 상처만 쌓여 긍정보다는 부정이 앞섰다. 성장하면서 애정 결핍이 점점 극심해져만 갔다. 그 시절 나의 영양 상태는 지금의 가난한 동남아 아이들이나 아프리카 IT 등의 아이들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다. 다행히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구제 문화가 발달하여 굶주리고 낙후된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정해진 유엔의 구제 외에 구제라는 것 자체가 그리 쉽지 않았던 때였다. 미국과 유엔에서 구제품이 들어와도 원생들 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니 내 차례까지 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궁핍함을 참지 못한 고아원 형들은 밖에 나가서 시장통을 돌아다니며 남의 돈을 훔치거나 음식들을 도둑질해서 허기를 채웠으나, 나는 선배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군침을 흘리면서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내 기억 속에는 편안했던 날보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여 누군가에게 쫓기듯 안절부절하며 항상 두려워했다.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하던 어린 시절, 내 또래 보육원 아이들의 따돌림으로 나보다 두세 살 어린 동생들과 함께 하루 종일 밖에서 서성대다. 저녁나절 거짓골로 보육원에 오면 보육원 형들의 괴롭힘과 폭력으로 한밤중에 악몽 같은 꿈을 꾸며 이불에 오줌을 지리기 일쑤였고, 경기와 헛소리를 질러대다 잠결에 집단 폭행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루는 더 이상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서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조금만 달라고 했더니 선배들이 너도 우리처럼 맛있는 음식들을 훔쳐서 먹어라 며 핀잔을 주었다. 나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어 라고 한마디 하자 한 아이가 나를 나무라듯 핀잔을 주며 가만히 서서 얌체짓하지 말고 먹고 싶으면 너도 우리처럼 훔쳐서 먹어 라고 했다. 하지만 어린 나에게도 도둑질은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이 있었다. 죽어도 도둑질은 못해 단호하게 던진 나의 이 한마디에 바로 주먹이 날아오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온갖 집단 폭행으로 내 머리와 몸을 사정없이 때리며 단체로 나를 비웃고 조롱했다. 나는 그들의 비아냥거리가 되었고 따돌림을 당해 항상 외톨이가 되었다. 여러 날을 굶었던 탓에 백가죽이 끊어질 듯한 고통이 엄습하고 입안에 군침이 고이기도 했으나 도둑질만은 하고 싶지 않았던 나는 원생들 사이에서 바보로 통했다. 도둑질을 해서 줄인 배를 채우는 것이 우리 사이에서는 현명한 아이로 보였던 탓에 내심 부러움도 있었으나 죽어도 도둑질만은 하고 싶지 않다고 고집을 부리는 나를 원생들은 눈엣 가시처럼 여겼고 그저 분풀이 대상으로 왕따를 시켰다. 보릿고개, 굶주려서 퀭한 눈에 툭 붉어져 나온 광대뼈, 검게 그을린 얼굴은 해골 같았고 하루 종일 들이마시는 콧물과 세수도 안 한 것처럼 덕지덕지 붙어있는 누런 코딱지의 옷소매는 흐르는 콧물을 닦은 흔적으로 반들반들 새까맣게 절어 있어서 옷인지 넝마 조각인지 구분이 안 되는 찌든 냄새가 나는 옷차림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거지새끼였다. 콧물이 줄줄 흘러도 손수건 하나 꺼내 닦아줄 사람 없어 코가 나오면 손등과 옷소매로 닦아내다 보니 코밑은 헐어서 쓰라리고 온몸과 머리에는 부스러기와 부스럼 등 피부병이 가득해서 늘 근질근질 긁어댈 때마다 미군 부대에서 얻어온 DDT 약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즈음 나는 손수건 달고 다니는 아이들이 부러웠으나
부모는커녕 형제조차 없이 혈혈단신인 나와 비교해 볼 때 그 아이들과 나는 하늘과 땅 차이로 모든 것이 다 부러웠다. 한창 자라나야 할 어린 나이에 배고픈 고통이 극심한 보육원생들은 굶주린 이리떼처럼 벌건 눈으로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녔다. 우리는 미군들이 버린 곰팡이 핀 식빵이나 사냥을 해서 안 먹고 버린 꿩 날개와 목을 주워서 구워 먹기도 했는데 그것조차 없어서 먹지 못할 때가 허다했다. 지금도 천사보육원 옆에 꿩 구워 먹었던 각종 폐기물 소각장이 남아있다고 들었다. 그 당시는 자연재해가 심각하여 오랜 기근으로 논바닥은 쩍쩍 갈라졌고 농사를 짓지 못하니 늘 곡식이 부족했다. 또한 과도정부는 부정부패가 난무했다. 빈부귀천의 차별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 혼란기에 고아들을 위한 보호막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누구든 살아남기 위해 어떤 심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 같다. 가끔 길거리에 버려진 사과 껍질이라도 있으면 서로 주워 먹으려고 피 터지게 싸워서 죽더라도 배 터지도록 먹다 죽는 것이 소원이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었던 고아원생들은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물고 뜯기에 혈안이 되었다. 또래들보다 힘이 약했던 나는 그야말로 죽을 각오로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분노가 마음 깊은 데서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허구한 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세상에 태어난 것이 무슨 큰 죄나 되는 것처럼 눈치꾸러기가 되어 어둠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가 어찌 좋은 열매가 되기를 바랄 수 있었겠는가. 어린 시절의 그 결핍과 고통들은 어떤 필설로도 그려낼 수 없는 서러움 그 자체였다. 어느 날 배가 너무 고파서 보리밭 길을 걸으며 먹을 것이 없나 이리저리 살피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리밭 속을 헤집고 다녔는데 마치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처럼 보리밭 속에 큼지막한 시루떡 덩어리가 눈에 띄었다. 말 그대로 웬 떡인가 싶어 앞뒤 잴 필요 없이 달려가 떡을 주워 들고 맛있게 먹었다. 물 한 모금 들이킬 겨를 없이게 눈 감추듯 먹어치우긴 했으나 다행히 아무 탈이 나지 않았다. 어쨌든 그날부터만큼은 그 떡에 독약이 들어있었다 해도 아무 상관없었다. 힘없는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살기 위한 노력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적인 본능처럼 느끼게 되는 것 같다.